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장 기준으로는 이 상승물을 또 반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가격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 400% 급등 이후에 다소 소폭의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삼각 패턴, 불페넌트 패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뚫어야지 우리가 더 폭발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리플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절대 리플의 소식만 알고서는 현명한 투자가 알맞은 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폭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지금 사이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알맞게 타점을 잡으면서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엄령 이슈가 터졌을 때도 저희 정보방에서는 제가 주요 코인들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리는 이런 대응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올해 안에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올해만 코인 시장에서 투자하고 말 건 아니죠. 오히려 내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승 사이클도 내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내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 또 리플도 이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하면서 그 근거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에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 좀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발표,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예측치만큼 딱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9일 날 새벽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금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이비컷 25bp를 인하할 거라고 시장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기자회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 내년에 연준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장은 주목을 할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은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무려 금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연준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지냈을 때 당시에 연준을 상당히 압박하면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벌써부터 연준은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년을 더욱더 기대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이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보여주고요. 사실 내년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요. 벌써부터 취임 전부터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정말 암호화폐 대통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SEC 위원장을 교체한 것도 그렇고 새롭게 임명한 이 암호화폐 차르의 직책까지도 전부 친암호화폐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규제적인 측면도 더욱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까지도 시장의 호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개막을 한 거고요. 여기서 내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다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건 12월 달에 하는 거고, 이게 한 해의 경제 성과와 그 다음 연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고려를 해서 내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화 정책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축, 적정 긴축까지도 있고요. 중간이 안정, 그리고 적정 완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발언이 나온 게 적정 완화죠. 이 통화 정책이 중국은 무려 14년 만에 완화 방향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게 14년 만에 바뀌었다. 안정에서 적정 완화로 간 거기 때문에 돈이 더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에 추가로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함께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가 이번 선거 시즌에 여러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걸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선정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미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 비트코인법이 준비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총 5년 동안 결국에는 100만 개를 사들일 거고, 이걸 최소 20년 동안 홀드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법입니다.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자 비트코인을 비축할 거라는 국가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에 바이낸스의 CEO였던 장펑자오가 중국도 지금 비트코인 비축을 채택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걸 그냥 어느 분석가가 아니면 어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을 만한 얘기였지만, 장펑자오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커넥션도 많겠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 바이낸스 CEO였던 장펑자오는 중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되면 이건 또 비트코인에게, 코인 시장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호재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나오는 얘기, 근거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정보방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는 리플 개별적인 이슈로 넘어가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승인이 되겠죠. 뉴욕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초에는 12월 4일이 승인 예정일이었지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이 됐고 결국에는 일주일 뒤인 12월 11일 날 승인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날 당시에 하락하고 있던 시세를 전부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해 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요. 지금은 승인을 받은 거고 이제 곧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출시가 되고 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 RLUSD가 출시가 되게 되면, 새로운 코인이 출시가 되면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XRP는 다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길게 가지는 않겠죠. 최근 XRP의 흐름을 보면 특히나 외국에서는 이 바이 더 딥,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바로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이런 투자,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 폭이 크지 않고 또 길지 않고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고 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만들어낸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해 줘야지 본격적인 상승,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빠르든 느리든 당연히 나올 거고, 중요한 건 내년엔 3달러를 넘어서, 지금이 대략 2.4달러 정도인데 3달러를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충분히 그 위에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중 첫 번째 가장 큰 호재 소식은 바로 IPO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IPO라는 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리플랩스가 바로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걸 의미하죠.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 소식이 그 재료가 돼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소식을 듣고 SEC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차기 SEC 위원장까지 임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과 지금 4년 동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던 기관입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SEC는 리플에게 XRP가 증권이고 때문에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라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지금 무려 4년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약식 판결에서는 부분 판결이 여기에 대해서 나왔고, 그래서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하지만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시장은 여기에 더 주목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만 SEC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내려왔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도 1,000원대였습니다. 1,000원을 겨우 찍고 내려오는 정도였는데, 자, 지금은 무려 3,000원 위에 4,000원까지도 갔다가 잠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정말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이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송이, 그 리스크가 이제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이 나온 거죠. 이게 합의가 될지 아니면 SEC에서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취하를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방식으로든 소송은 종료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면 이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당시 IPO 관련된 로드쇼였고, 여기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이면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죠. 약식 판결도 나오기 전입니다.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리플에 투자하기에는 선뜻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게 당연했던 거였고, 다만 리플은 그럼에도 이 IPO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모습은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작년 10월 달에 리플은 홈페이지에 이 IPO 관련된 포지션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리플이 정말 IPO,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리플랩스의 주가는 600달러를 넘을 수도 있고 XRP는 최소 35달러 이상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송 종료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리플의 기업 공개, IPO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작년에 있었던 로드쇼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이건 리플에 엄청난 자금 유동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 가장 큰 기대되는 호재 소식은 바로 XRP의 ETF가 되겠죠. 자, XRP의 ETF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자,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또 SEC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려 또 한 번 블랙록이 리플의 XRP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고요. 작년에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그 상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결국에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승인시켰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무려 9트릴리온 달러, 이게 하나로는 1경이 넘는 금액인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XRP에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유동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ETF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자, ETF가 승인되고 나면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업들, 이 기업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우회해서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건 꺼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ETF가 생겨나면서 우회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던 거였고 때문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였죠. 리플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리플은 조만간 이 연기되어 있던 스테이블 코인의 승인 소식을 발표해 줄 거고 이게 미뤄진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발표가 나올 거고요. 또 추가로 블랙록이 다음 먹거리로 삼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 부분도 리플은 강력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정보방에도 관련 기사들 제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시장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막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리플도 추후 전망이 밝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암호화폐에 명확한 규제들이 생겨날 거고 그동안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SEC와의 소송,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또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 중 하나죠. 그렇다라는 건 상승 사이클에서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갑작스런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걸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기서 이걸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은 사실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멘탈을 관리하고 이런 타점들을 잘 잡아야지 수익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승 사이클이 있다는 건 그 후에는 하락 사이클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또 매도까지 우리가 현금화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까지 잘 완료하셔야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또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오게 되면 미리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대응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면서 타점도 공개해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